네, 이번 영상은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중에서 12번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와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2번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을 제공한 후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 방문 요양이라고 합니다. 2번 특이사항에 프로그램 제공 내역을 입력한다. 자, 특이사항에 프로그램 제공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책에 보시면 서비스 종료 전송 부분에 있어서 가로 안에 방문 요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요. 한 장 넘기시면 자, 똑같이 서비스 종료 전송인데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 3번 서비스 종료 전송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이 페이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보기 1번부터 그냥 차례대로 볼까요? 태그 인식 후 60분 이상 입력한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확인. 태그 인식 후 120분 이상 제공을 확인한다. 자, 120분 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에 가서 자기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한 후에 태그 인식을 하죠.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해서 인식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NFC가 ON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 확인해 보면 128분이 되어 있죠. 자, 일단 120분 이상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여기 120분, 121분, 122분, 뭐 130분은 돼도 119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0분 이상 제공을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번에 태그 인식 후 60분 이상 입력은 틀렸죠. 2번 특이사항에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한다. 자, 시간을 확인한 후 여기 시간 입력을 구체적으로 인지자극활동에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68분을 해서 128분이 되었다라고 시간 입력을 한 후에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큰 메모지 같은 역할을 하나 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막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공 내용 입력. 자, 책 내용에 보시면 프로그램 제공 내역을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시항란에 입력을 하되 최대 6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입력 시에는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작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제공 내용 입력을 해야 한다. 맞죠?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인지자극 활동에 30분 이상 입력한다. 자, 전편에서 보시면 인지자극 활동을 60분 이상 입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시간 입력은 인지자극 활동에 60분 이상 입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정서 지원은 60분 이하였지만 인지자극 활동은 60분 이상입니다. 따라서 30분 이상 입력한다 틀렸습니다. 4번 신체 기능 변화 상태는 입력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자,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한 후에 기능 변화 상태 등을 입력하는데 신체 기능 변화 상태 뭐 호전이 됐는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지 악화가 되었는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 변화 상태를 입력해야 된다가 맞지 입력하지 않는다는 틀린 답안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기능 변화 상태 등 입력하는데 기능 변화 상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대소변 실수 횟수 같은 것도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신체 기능 변화 상태는 입력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5번 정서 지원에 60분 이상 입력한다. 틀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서 지원에 60분 이하 입력한다입니다. 따라서 12번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을 제공한 경우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특이사항의 프로그램 제공 내역을 입력한다입니다. 13번 스마트 장기 요양 서비스 시작 전송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앱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기록이죠. 스마트 장기 요양 서비스 시작 전송 순서로 옳은 것은 제일 먼저 여기서 보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입력을 해야 되죠. 자,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입력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 태그 인식으로 갑니다. 태그 인식하고 나서 급여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시작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작을 전송합니다. 따라서 답은 나, 가, 라, 다, 마 4번이 답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책으로 뿅. 자,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법 서비스 시작 전송. 그죠? 시작 전송이라고 했죠. 방문 요양 해당되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공통적으로 시작 전송한다. 자, 로그인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고 태그 인식을 합니다. NFC ON으로 켜두고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해서 자, 뿅 하고 태그 인식을 시킵니다. 다음에 급여 종류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내가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할 것인가? 방문 목욕인가? 방문 간호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고 이때 급여 종류 선택 시 잘못됐을 경우는 밑에 있는 태그 취소를 다시 누르고 다시 바르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급여 종류 선택한 후에 서비스 시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알림.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작을 합니다. 자,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합니다. 자,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작이 승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방문 서비스 하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시작 전송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자,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13번 스마트 장기 요양 서비스 시작 전송 순서로 옳은 것은 로그인, 그 다음에 태그 인식, 급여 종류 선택, 서비스 시작 확인을 한 후 서비스 시작 전송 꼭 기억해 두세요. 14번 다음과 같이 24시간 방문 요양 시작 전송 후 종료 전송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옳은 것은 자 24시간 했죠. 그죠? 시작 전송을 7월 1일 날 오전 7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종료 전송은 언제 해야 될까요? 24시간이니까 7월 2일이 돼야 오전 7시가 돼야 일단 24시간이긴 하죠. 자, 7월 2일에 답이 있는 거는 3번, 4번, 5번이죠. 7월 2일 오전 7시 이내. 7시 이내면 이내는 24시간이 꽉 채워진 게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죠. 7월 2일 오전 7시 30분 이내. 자, 7월 2일 오전 7시 이후. 자, 7시 이후면 아무 때나 다 되는지 아니면 7시 이후부터 7시 30분 그 30분 간격 이내에까지만 해야 되는 건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24시간 방문 요양하는 경우 종료 전송 시 두 가지 주의사항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전송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부터 30분 이내에는 종료 전송을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작 전송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그러니까 7월 1일 7시부터 7월 2일 7시까지 24시간 경과한 후부터 자, 7시 이후부터 30분 이내에는 종료 전송하여야 합니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예가 있네요. 4월 3일 날 7시에 시작 전송했으면 4월 4일 7시에 종료해야 하고 이 종료 전송은 7시 1분부터 30분 이내로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7월 2일 오전 7시 30분 이내에 해야 됩니다. 7시 이후에 아무 데나 할 수 없어요. 정해진 30분 이내 끝나고 30분 끝난 후부터 30분 이내에 꼭 마무리해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14번 다음과 같이 24시간 방문 요양 시작 전송 후
종료 전송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옳은 것은 시작 전송일이 7월 1일 오전 7시라면 종료 전송은 7월 1일 오전 7시에 30분 이내, 오전 7시로부터 시작해서 30분 이내에 입력해야 된다. 4번이 정답입니다. 7월 2일 오전 7시 30분 이내.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3번 대상자가 평소와 다를 경우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가 정답이죠. 자, 업무 보고 보면은 요양 꼭 알아두기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대상자가 평소와 다른 경우죠. 1번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경우. 아니죠. 기관에 반드시 보고할 필요 없죠.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했을 경우. 아니죠. 4번 종교단체에서 방문했을 경우. 아닙니다. 5번 손주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 그때는 그냥 요양보호 대상자 업무를 제가 봐드립니다. 간식 만들어주는 거는 안 됩니다. 라고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책에서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보고 시기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그죠?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관리 책임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자, 여기 답이 있네요.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그리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도 정보를 공유하고 그죠?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요양보호 방법을 찾았을 때는 보고한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자,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해결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대처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아니면 응원을 해주실 거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